삼 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1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2월 31일 2022년 양력 기준 말일이 되겠고요. 연말이 되겠고요. 음력으로 2022년 12월 9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임자월 무오일이 되겠고 일진 무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월의 무토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을 먼저 볼 것이고요. 다음으로 일간이 태어난 월령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사주를 볼 때는 일단은 이렇게 짜여진 사주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게 보죠. 사주는 우리가 볼 때는 일일이 뭐 이렇게 저처럼 강의용으로 이렇게 일간 따로 월령 따로 했지만 사주는 이렇게 정해진 걸 보잖아요. 딱 볼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글자가 중요한지를 초학하시는 분들을 잘 모르는데 사주가 있을 때는 항상 뭘 본다? 일간이 무엇이냐를 먼저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월령이 어느 월령이냐. 자, 무토일간이 자월이 태어났으면 어떻다? 겨울에 태어난 것이다. 겨울 해자 축월은 수가 왕한 계절이고 임수 두 개 투출했으면 재성이 굉장히 왕하다.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다시 관이 많아지게 되면 이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제 사주 보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는 것인데 오늘도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되면 일간이 무토일간이라고 하는 것이요. 무라고 하는 천간이 될 것이고요. 이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겠고 5행으로는 토가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중성을 뜻하는 것이죠. 중성. 예를 들면 화는 양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수는 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과 음을 크게 나눌 때 목화는 양, 금수는 음이 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양도 아닌 음도 아닌 뭐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지만은 목화가 세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토는 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금수가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토는 음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솝우화를 보게 되면 하늘을 나는 맹금류가 있고요. 지상에 있는 사자라든가 이런 또 맹수들이 있죠. 맹수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상하게 중간에 끼어 있는 게 박쥐라는 것이 있습니다. 박쥐. 그죠? 얘는 날아다니는 걸 보면 맹금이고요. 그 다음에 땅을 이렇게 헤집고 다니는 걸 보면 맹수 쪽으로 보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줄타기는 잘합니다. 근데 자기 그 처신을 좀 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또 토일간들이 그렇다고 해서 토일간들이 다 박쥐냐 그런 건 아니고 토라고 하는 것은 중성이라고 하는 것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니지만 양이 될 수도 있고 양에다 힘을 보태줄 수도 있고 음에다 힘을 보태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토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끼어 있죠. 그래서 진술 축미 토가 토가 되는데 환절기잖아요. 환절기. 그래서 대체적으로 무토일간이라든가 기토일간들이 뭘 하냐면 중재를 굉장히 잘해요. 중재. 내는 중매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비서 같은 거 대통령 비서실의 비서실장 내지는 대기업 회장의 비서실장 이런 비서 같은 것 중매 같은 것 중재 같은 걸 굉장히 잘하고 토일간들이 대체적으로 후중하고 어떻다 사람이 좋은 사람이 많다. 밖에 보면 좀 오동통하면서 사람이 되게 해맑으면서 인심 좋은 옆집 아줌마 인심 좋은 옆집 아저씨 같은 스타일이 바로 무토기토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간만 놓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무토일간이라든가 기토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쪽 호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 것이다. 자, 무토라고 하는 것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토가 되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무토가 되는 것이고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음이 같이 존재하죠. 음양은 같이 존재하지 음만 따로 양만 따로 있진 않죠. 그래서 내일 공부하게 될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똑같은 흙의 기운,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똑같은 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기토하고 무토의 차이는 무토는 양토이지만 기토는 음토가 된다라고 하는 차이점. 그래서 음양의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양토가 좋으냐 음토가 좋으냐 이런 건 솔직한 말로 실질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무토는 무토 나름대로의 사주가 중화가 되는 것이 필요한 거고 기토는 기토 나름대로 기토로서에 맞게 중화가 되면 좋은 것이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이기 때문에 작은 토는 아니죠. 큰 산과 같고요. 큰 산맥으로 볼 수도 있고요. 큰
평야라든가 광야로 이렇게 표현을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음토인 기토는 작은 토입니다. 그래서 전원토라든가 담장토라고 이렇게 표현을 담장토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텃밭과 같은 것이 바로 이 기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는 작은 땅이니까 큰 땅에 무토가 좋다 이거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토는 기토 나름대로의 사주 배합이 좋으면은 옛날로 치면 임금도 할 수 있고 요즘 치면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무토도 무토 나름대로의 사주가 중화가 잘 이루어지면 뭐 뭐든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일간이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제 특정 일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의 그냥 그 개인적인 판단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10개 중에서 뭐가 더 좋다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사주는 중화된 사주가 중요한 것이고, 어느 일간이든 간에 중화만 잘 되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토인 양토 후중한 토라고 했습니다. 토 자체가 작은 토가 아니기 때문에 후중하고 무겁고 두텁다라고 하는 거. 무겁고 두터우면은 울체되거나 막히게 될 염려가 있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 또는 소벽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야지만 무토 자체가 울체되거나 막히지 않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무토가 간목을 받다, 간목이 무토를 소토한다라고 하는 뜻은 큰 산에, 넓은 벌판에 좋은 우량의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나무만 심으면 뭐합니까? 물을 줘야 되고요. 또 적당량의 햇볕도 있어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토는 왕하면 여러분 그 큰 땅에다 뭐 할 겁니까? 좋은 나무 있죠. 편백나무라든가 좋은 우량종의 나무를 심어서 아주 울창한, 아주 좋은, 우리 수목원 같이 잘 조림된 그런 수목원 같은 걸 만들면 되죠. 나무가 필요할 것이고요. 물은 개수라고 하고요. 햇볕은 병화라고 합니다. 물론 개수 대신 임수를 쓸 수도 있겠고, 병화 대신 정화도 쓸 수도 있겠지만, 화는 무토는 간목으로서 소토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하고 개수로서 무토를 촉촉하게 윤토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주의 배합법이다. 어떤 걸 먼저 쓸 것이냐, 간목을 먼저 쓸 것이냐, 또는 병화 또는 개수를 먼저 쓸 것이냐는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선호는 차이점이 있겠지만은, 무토는 가장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간목, 개수, 병화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수가 왕할 때는 병화를 먼저 쓰면 되는 거고, 토가 왕하면 간목을 먼저 쓰면 되는 거고요. 너무 화가 왕하면 수를 먼저 쓰면 되는 것이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사주로 볼 수가 있겠고, 기토는 작은 토이기 때문에 왕에도 후중에 막히거나 뭐 그럴 것이 없기 때문에 간목을 쓰는 예는 내일 또 설명하겠지만, 내일 1월 1일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기토는 왕에도 간목을 쓴 예는 거의 없고요. 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만 오로지 병화와 개수로서 이렇게 배합해 주면 된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토 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월이라고 하는 거 다시 이제 복습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보게 되면, 일단 절기는 뭐가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 거로 생각해 보시면 더 좋겠죠. 자월은 절기로는 대설과 동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해자, 축, 월이 모두 해월, 자월, 축, 월이 모두 겨울이죠.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계절이 되겠고, 혹한의 추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방향은 북방이죠. 북쪽이 되면서, 방향을 좀 더 구분해 보게 되면은 이 해는 북서쪽이 되는 것이고, 자는 정북쪽이 되는 것이고, 축은 남북쪽이 동쪽이 되죠. 북동쪽. 그래서 북서, 정북, 북동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가 왕한 수왕절이다.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월은 수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실질적으로 12달 중에서 가장 수가 왕한 계절이 해자월이고, 축월은 토왕절이지만 방합을 형성할 수 있게,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거나 금이 세력을 얻게 되면 한기가 더 가중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해자축월에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 수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뭐다? 기온이 크게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 크게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자월은 수가 왕하다라고 했죠. 수가 제왕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가 가장 왕한 계절이 자월인데, 오늘 태어난 일간이 무토죠. 무토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내일 기토가 자월에 태어나게 돼. 토는 자월이면 해월이 절지가 되는 것이고, 자월은 태지가 되는 것이니 무토는 신약이 되죠. 신약.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월에 무토가 신약한 건데, 자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저 땅이 어떻게 되어 있다? 얼어 있다. 동토다. 동토에는 우리가 식물을 심을 수 없죠. 쉽게 말하면 농사 짓기 어렵다는 것이고, 겨울 땅에는 그냥 어떻게 용도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자월에는 해동해야 된다. 땅을 갖다가 따뜻하게 온토해 주어야지만 그 땅에다가 하다못해 나무라도 한 그루 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를 얻어야지만 무토를 따뜻하게 하고 물을 얼지 않게 녹여서 그 무토를 갖다 윤토시킬 수가 있겠죠. 물 자체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무토 안에 스며져 있는 무토가 물이 어떻게 다 얼어 있고요. 그 위에 눈이 이렇게 깔려 있다 생각하면 돼요. 따뜻한 햇볕이 아니고서는 눈을 녹이질 못할 것이고, 따뜻한 햇볕이 아니면 얼음을 녹이지 못할 것이다 해서 해월, 자월, 축월, 자월에 무토, 해월에 무토, 축월에 무토는 일단 뭐가 있어야 된다. 병화 없는 무토는 그야말로 동토, 시베리아 벌판, 남극대륙 걷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가기가 매우 척박하고 어렵게 될 수밖에 없겠죠. 해서 자월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뭘 얻어야 된다? 병화가 있어야 된다. 병화가 없는 무토는, 자월의 무토는 용도가 없다, 쓰임이 없다. 진짜 그렇습니다. 사조 이렇게 되는데 화가 없다. 사람이 게을러지고요.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 이상하게 자월에 반대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보 같죠. 겨울에 온기가 없으면 비닐하우스라도 치지 않으면 씨를 심어봤자 어떻게 농사가 되지 않는데, 열심히 언 땅을 꽃갱이질하고 있으면 사람이 다칩니다. 그죠? 그래서 화가 있어야지만 노력을 하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단 자월에 무토도 약하지만 병화 자체도 약하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병화를 목생화해 준다라고 하면, 목으로서는 화를 생해주고 화는 일간을 생해주면서 해동해 줄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될 수가 있겠다. 자월의 무토는 그래서 인성과 관성을 같이 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살인상생이 되면 좋겠죠. 물론 이제 자월이 재성이 왕이기 때문에 정제격은 될 수 있겠지만, 일단 자월의 무토는 병화, 간목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어쩌가 병화는 간목, 병화, 개수라고 있는데 원령 자체에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병화, 간목, 이렇게 수로 이렇게 순서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무토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 양토가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자수, 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체, 양, 요 음으로서 자수는 천간의 개수와 같죠. 그래서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양대 음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죠. 토극수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극한다고 해서 아극자라고 하죠. 어저께까지만 해도 수극화해서 극아자라고 했는데, 오늘은 아극자가 됩니다. 내가 극한다 라고 해서 아극자는 재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재성도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제가 되는 것이고,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거는 편제가 되는 것인데, 오늘은 양토가 음수를 받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가 맞죠. 그러면 얘는 정제가 됩니다. 정제격이 되는 것이고, 단 자월은 수가 왕한 반면 일간은 약하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고 신약하고 재성은 왕하다. 그래서 신약 제왕 또는 다른 말로 제다 신약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이 무토 자월에 태어나면 100% 신약 제왕 제다 신약이 아니라 그러한 조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읽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제다 신약이 되지 않도록 또는 신약 제왕이 되지 않도록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화를 얻어야지만, 병화를 얻어야지만 약한 무토를 생해줘서 약한 무토가 좀
신강해져야지만 재성을 감당할 수 있죠. 그래서 인비를 많이 얻게 되면 약한 사주가 신강한 사주가 되면 신왕제왕이 이때는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신왕제왕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지만 재다신약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빚을 많이 진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병화 또는 간목, 병화 간목을 같이 아울러서 써야 되는데, 자, 월간 임수 이렇게 도출되어 있습니다. 연간에도 임수가 도출되어 있죠. 재다신약함이 더욱 극성해졌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기가 극성해진다. 수인 재성이 나를 힘들게 하죠. 재성이 나를 힘들게 한다. 내 처가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재물이 나를 힘들게 한다. 재물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돈이 없다가 되겠죠. 빚을 많이 져서 내가 계속 일을 해서 이자를 갚아야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엄동설 안에 나가서 땅에 얼어있는 데다가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 사람이 미래가 없죠. 미래가 밖에 나가면 눈발만 펄펄 나려 땅이 다 얼어 있죠. 누구 하나 나한테 따뜻한 온길에 손 하나 내주지 않는 이렇게 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반드시 뭘 봐야 된다? 하다못해 비견겁제인 토를 보거나 반드시 중요한 화를 보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이렇게 연지에 이렇게 인목이죠. 인중 병화가 있긴 하지만 이는 화토가 아니라 저건 목이죠. 기본적으로 인중 암장된 화가 있다 하더라도 목은 나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목극토 제살이 태양인 사주로 바뀌죠. 제살 태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인중 병화가 있어서 조금은 유연이 된다 하더라도 좋은 국세는 되지 않는다. 좋을 뻔했던 것이 바로 일지에 있는 오화가 되죠. 오화. 이 오화로 얻은 것은 무오일주 양인이죠. 양인. 근데 문제가 뭐냐면 좌우상충에 대해서 오화가 박살이 났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생시를 좀 아무리 좋게 잡는다 하더라도 이게 원국에서 좌우충이 되는 이런 것을 잡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생시 오늘 이제 아기가 태어나지 않든 우리는 또 명리학을 공부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자 생시를 그래도 월지하고 일지하고 좌우충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좋은 생시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좌우충 이거 이자불충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자불충 두 개가 하나를 충하지 않는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 그렇지 않고요. 다 충됩니다. 그리고 좌월에 수가 천간 임수 3개가 도출되어 있습니다. 또 치지의 자수 하나 있죠. 오화가로 무토가 뿌리를 줄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죠. 인목의 뿌리가 되지 않죠. 뿌리 하나인데 좌우충 깨박살이 났죠. 좋을 리가 없죠. 이거는 화토운을 가야 되죠. 화토운으로 가야 되는데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개축대운 때는 토운이라 하더라도 수가 너무 많아서 좌우충 이게 날아갔기 때문에 의미는 없고요. 갑인대운 을묘대운은 관살이 왕해지는 대운이라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나마 이제 30대부터는 병진정사 무호김이 이 운은 그래도 나쁘진 않을 것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것도 문제가 뭐냐? 좌우충에서 어차피 이건 깨져 있기 때문에 배우자 운이라든가 또는 자식 운이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국에서 이렇게 충을 만드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런 날은 조금 안 태어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우 회국하게 되면 회국해서 좌우충이 안 되냐? 이거 좌우충 됩니다.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왕절에 목이 다시 많아지게 되면 아까 제가 뭐가 된다 그랬죠? 제살태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제다신약보다 더 안 좋은 게 제살태왕이죠. 그래서 무토가 너무 허약하게 되면 어려서부터 잔질지인이라고 그래요. 잔질지인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렸을 때 많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할 우려가 없지 않아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운을 본다거나 화운을 보는 것이 좋은데, 이 사주가 남자로 태어났을 때 목화운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화운 때가 좋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다. 좌우충 이거 매우 제가 봤을 때는 좀 심각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병진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되면 그래도 요 생시들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좌우충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병진시 병화가 투출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중에서 한번 골라보라라고 하면 병진시 정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정사시도 나쁘진 않지만 정사시가 되게 되면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정사시는 목화운 가면 안 되고요. 무기미시도 마찬가지로 무오시나 기미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충운됐지만 그래도 우화를 다시 보고 무토 토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어느 정도 무토일간이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봤을 때 만약에 경신신유시다 이런 경우에는 이건 목화운으로 가야 됩니다. 반드시 자월에 좌우충도 되어 있지만은 경신시 금이 다시 수를 생해지기 때문에 일간이 매우 약하죠. 일간이 약하면 화토운이 좋은데 어차피 가는 것은 목운을 거쳐서 화토운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신시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을류시도 신유시도 마찬가지겠죠. 이건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맞고 금수운보다는 금수는 불리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2년 12월 31일 토요일 마지막 오늘은 여기저기서 이제 망년회를 많이 하시는 날이 될 것 같네요. 올해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 새해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